질의하기 전에 그 자료 요청 관련해서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근데 다른 추가 자료가 아니고 아까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문의드린 그 외청과 산하기관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본 건데요.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장관님 답변 지연되니까 잠시 중단을, 시간 중단하고. 예. 국회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검찰총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법무부 장관이 대행해 그것을 통일적으로 창구로서 법무부가 그 상위기관 법무부가 담당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 직접 내는 것에 이점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희랑 비슷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국회에 대한 답변을 같은 경우 검찰청이 아니라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가 직접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됐는데요.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쓰셔서 이제 산하기관은 그럼 어떻습니까? 산하기관도 법무부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예. 거기에 법무부 승인 때문에 한 달이라는 건 좀 엄살 같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동용되지 않는데 제가 의원님들 보시는데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늦게 가지 않도록 제가 동의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으로서 어차피 대부분 다 제가 책임지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자료 제출 요구 중에 상당 부분은 서면 답변의 성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지는 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나가게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산하기관에 나가는 서면 답변석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하고 나가서 제가 책임성 있게 답변 드리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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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봐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저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외국인 문제, 이민 문제, 이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이제 세미나를 같이 개최하면서 느꼈던 점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민청 전 지지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 정책의 기조를 잡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과연 미국과 영국처럼 이민을 받을 때 노동자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와서 정착하는 그런 이민을 받을지 아니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거의 대부분 남자였겠죠. 와서 최대한 빠른 시간 일하고 돌아가는 그런 단기 종류의 이민을 받을지 이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민 정책이 펼쳐지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민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하고도 좀 토론하고 계신데요. 이게 나라별로 이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막혀지는 반도기 때문에 오로지 길이 바닷길밖에 없는 고립된 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반감이 우리 단일민족 특성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본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과 관련해서 난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을 바꿔서 지금 이제는 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체제를 갖춰나갔다는 것이 1번입니다. 의원님 아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막 몰려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있을 거고 충분히 전 이해할 만하고 그거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고 그 들어온 외국인들한테는 예측 가능성을 주되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 이게 기본적인 어떤 내국인의 질서를 해야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우리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이민 부서를 확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늦지 않게 100년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방향입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기조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제가 보니까 열이면 열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밀어나가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말씀 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 방향으로 좀 직제에 계속 이어나가 그렇습니다. 주셨으면 직제에 좋겠고요.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하나 좀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시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세 개 문제가 있는데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외국인 단체 또는 우리나라 외국인 인권 단체들에서 계절 근로자 제도를 폐지하라고 맨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걸 폐지하라고 할까요? 글쎄요, 이분들 요 단체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절 근로자 자체는 사실 1년 넘지 않은 기간 내에서 단기간에 어떤 이 국한된 노동만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낮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두세 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는 불법 브로커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노동자를 데려온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때문에 브로커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무부 출신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단속해 주십시오. 예. 법무부 출신 브로커들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 반 이상을 떼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엄단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제가 솔직히 그 얘기 잘 모르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이탈률입니다. 지금 계절 노동자 근로자 제도에서 작년 기준으로 56%가 무단으로 이탈을 합니다. 이 제도가 이 2명 중에 1명이 무단 이탈을 해버리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 가지 뭐 공공형 계절 일자리다 농협이 이거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닌가.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니신데 들어와서 똑같은 노동하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 받아 하고 그 다음날 움직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들어올 때 일단 싸고 쉽게 들어오는 방법이 이거다. 일단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탈해라. 라는 게 아마 알려진 팩트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도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건 좀 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 발표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계절 근로자는 농업 숙련 1년 체류 자격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5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 계절 근로자 비자는 최대한 5개월입니다, 장관님. 예. 그 5개월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들어오고 이걸 누적을 5년을 하라는 건데 이 또한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 있으면 돌아가는 사람한테 5년을 이 짓을 해야 비자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먹힐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좀 페이버를 줘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귀국 이탈 중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해당국에서 최근에는 귀국 보증금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탈률이 비교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관님? 그 계절 근로제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니까 그 필요한 고용주들 또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한번 토론회 장 타협 이 제도 개선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렇게 늘리고 이탈률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50%대인데 이건 좀 창피한 제도 아닙니까? 일을 하기 위한 참여하는 그런 정책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 계절 근로자 문제가 이 각 지자체의 정당과 관계없이 저에게 지자체장들이 정말 절절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농촌에서는 계절 근로자 없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건 동의하는데 예. 저희는 입장은 둘에 하나가 그렇지만 빠져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체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이걸 지키면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자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이민청이라든가 이민 관련에 굉장히 적극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하고 혹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자료 제출 관련해서 1분만 좀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주신 거에 대한 자료가 2장 왔습니다. 이제 성비 구분 관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최대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종감 전까지는 그 신속의 영역에 이게 들어가겠죠?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차관님 되면 책임지고 저기 뭐지, 제가 법무부 안에만 여성 문제가 검사님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 갖고 이 질문한 건 아시죠? 아니라,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그러니까 종감 전까지 주세요. 그게 이제 전국 검찰을 얘기하신 건지 법무부 내를 얘기하시는 건지 검찰까지 저희가 다 예, 저희가 넣고 표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숫자만 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산하기관 자료를 점검 제출하는 근거로 장관이 정부조직법과 산하공공기관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재부 장관도 관세청 관할하고 있고요. 산재부 장관도 41개 산하기관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검찰청을 대신해서 제가 나왔고요.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저를 거쳐서 가면 안 되나요?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오히려 제가 책임성 있게 제출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질문은 저한테 하실 거고, 그런 기관들이 계속 소규모인데요. 거기서 제가 어떤 책 있는 답변을 하거나 책 있는 자료에 대해서 뭐 제가 검수를 하고 나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지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1분만 뭘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그러니까 질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요. 예. 질의 시간인데 예. 자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소년원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중고등학교 나이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제 나쁜 짓을 해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소년원에 있는 것이 처벌이기도 하지만 교화의 목적이 맞는 게 맞죠. 물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책을 쌓아가는가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재범하지 않을까, 교정될까의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지금 6개월 만에 재범하는 비율이 45%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밟힌 게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본 게 이제 급식 문제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땡땡 중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안양소년원의 급식과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 급식입니다. 뭐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죠, 장관님?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고, 이 소년원에 1인당 한 청소년에게 가는 급식이 2,185원이라고 합니다. 안양소년원 기준으로 일식이요. 예. 근데 이게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서울 중학교 기준 3,700원에 비해서 한 3분의 1, 3분의 2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소년원의 급식이
딱 600원 올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오른 가격이. 자,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잘못한 청소년들에게 밥 올려주는 게 맞냐? 비난받을 각오하고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올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관님. 가장 치사한 게 이제 먹을 것을 차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친구들을 벌 주는 것보단 교정 교화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소년의 나이에 학교에 있었으면 무상급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예산은 어디 있으나 줘야 되는 건데 소년원에 있다고 2,185원밖에 못하고, 그럼 다음 기사 보면 전 슬라이드 보시면 인터뷰를 해보니까 밥도 없나요? 그리고 저녁을 5시 반에 먹고 이 정도로 먹고 그 다음날 7시까지 일절 아무것도 못 먹는 그 왕성한 나이에 교정교화 차원에서 좀 안 좋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드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현재에서 6호 시설 처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올리는데 한 8억 들고요.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올리는데 한 25억 듭니다. 25억 제가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님 판공비 다 그냥 퉁치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공직하신 분들이 항상 이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올려야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러면 20% 정도만 올리면 매년 윤석열 정부 끝나면 우리 소년원의 급식 단가가 일반 학교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제 판공비는 그거 훨씬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수치 중에 일단 기본적인 그 취지에는 저는 100% 공감하고, 다만 수치 중에서 아까 중학생 급식비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53.9%이고 군장병 급식 기준으로는 54% 정도니까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값. 그렇지만 대단히 열악한 분명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6호 시설 기준까지는 끌어올려 보자라는 급식비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그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그리고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벌받는 사람들과 어떤 차등을 둬야 된다는 그런 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용자와 소년원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거는 이 친구들이 교화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하는 면도 있더라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100% 공감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부분을 제가 취임한 다음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거 이 질의를 제가 이 기화 삼아서 이거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정도면 국가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6호까지 올려주신다는 말 감사한데요. 6호를 넘어서 일반 중고등학교의 차이가 예. 딱 8억이고요. 예. 우리가 억지로 이 소년들이 벌 받아서 밥을 나쁘게 먹어야 된다라고 믿지 않는 한 우리 국가 예산이 이거 감당 못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네글리전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예. 부분도 떳떳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면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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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10월 중에 소년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저희가 설명드리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거기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함께 한번 전향적으로 그 적극적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시해서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한국에서 참 좋았던 것이 총으로 사람 쏴 죽이지 않는 거, 그리고 마약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통계에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마약 가격이 10만 원 하다가 이제 24,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마약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드리고요. 이제 언론을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마약과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이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 불법 체류 외국 가장 많은 국가 3세 나라가 태국, 베트남, 중국입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 태국, 베트남, 중국. 근데 외국인 마약 사범 국적 순위도 태국, 베트남, 중국, 태국, 베트남, 중국, 태국, 베트남, 중국.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게 이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하고도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 마약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여행 가방으로 들어오는지 뭐 택배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저도 관리를 좀 해봤는데요, 공공기관을. 저는 절차 뭐 이런 거를 관리하기보다는 결과를 관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도 소위 KPI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 보고를 하는데 요번에 봤더니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저는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2023년 법무부 업무하실 때 마약과 관련된 KPI를 꼭 좀 몇 개라도 만드시고 그걸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직을 걸고 한번 책임지실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분명하고요. 저는 마약 청정 국가와 마약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요.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성격이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분명한 것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발 현황이 2011년하고 10년 사이에 11배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마약류 압수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한 4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다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 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마약이 이미 퍼진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발표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 또 애정어린 또 비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안이면 늦습니다. 예.